뉴욕시의 3,500개 공공아파트 건물의 수도가 끊겨 대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북상하면서 뉴욕시 해안이 봉쇄돼 수영과 파도 타기 등이 금지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주택을 소유한 한인들이 양도세 폭탄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목요일 뉴욕시 공공주택 약 3,500개의 아파트의 수도가 끊겨 일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번 수돗물 중단은 예고된 바가 없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오전에 샤워가 되지 않아 당혹스러운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약 7,000명의 주민들이 이번 수돗물 공급 중단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갑자기 물이 끊긴 것이 이번만 처음은 아닙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로 뉴욕 주택당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항의했습니다. 이번 물 공급의 중단으로 샤워는 물론 화장실 사용도 할 수 없게 돼 세계적인 도시답지 않는 진풍경으로 주민들은 여간 불편을 겪는 게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갑작스러운 수돗물 중단에 인근 공원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들이 트위터에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긴급 보수 체제로 들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시 공원 당국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허리케인의 영향을 고려 모든 뉴욕시 소재 비치를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오늘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한 후 주말엔 뉴저지와 뉴욕의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국립기상청이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해안도 영향권에 들어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알려져 해안에서 수영과 파도 타기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최대 10피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해안은 구조요원과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중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아시아 기업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 기업을 넘어 아시아 기업들도 관세 리스크를 피해 중국 탈출 행렬에 동참한 것입니다. 노무라에 따르면 중국외로 생산시설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미국과 대만 기업입니다. 40곳 정도의 대만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미쯔비시 전자도 미국 수출용 공작기계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기계 제조업체 도시바 기계와 고마츠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특정 칩 모듈 생산 시설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전자, 의류 자파, 전기기기 부분이 중국 밖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한 주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은 5일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전국 평균 이자율이 3.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기록했던 3.58%에서 거의 0.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16년 10월 이후 최저 이자율입니다. 1년 전 이자율은 4.54%였습니다. 제6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지난주보다 0.06%포인트 떨어진 3%를 나타내며 2%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기록한 3.99%보다 거의 1%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5년 후
변동금리 모기지 평균 이자율도 3.3%를 기록했습니다. 프레디맥의 샘 카터 수석 경제학자는 모기지 이자율이 약한 경제 통계 자료 때문에 여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을 포함 해외 동포의 한국 내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폭탄으로 소가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민을 떠나거나 해외 이주 시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켰다 해도 2006년 양도세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사는 최 모 씨는 최근 1998년 이민을 오기 전 남겨둔 주택이 다시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최 씨는 이민 오기 전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갑자기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돼 집을 팔 경우 40% 가까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현행 한국 양도세 규정은 과거의 조건과 관련 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대상을 분류합니다. 변경된 양도세 규정에 따르면 해외 동포의 경우 한국의 직업상 또는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판단될 때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주 한인에게는 비현실적인 규정입니다. 바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차없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해 대기오염에 노출된 학교가 2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환경청이 최근 1,840여 개 뉴욕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인근 500피트 내에 위치한 학교 수를 조사한 결과 모두 244개 교로 집계됐습니다.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76개로 가장 많았으며 맨하탄이 66개, 브루클린이 55개, 퀸즈가 41개였습니다. 퀸스는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와 JHS 216 중학교와 PS 159 초등학교가 해당 범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시 전역에서는 브루클린 선셋팍 지역이 14개 교가 위치해 대기오염 노출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학교 주변에는 브루클린 익스프레스웨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방환경청은 학교들의 대기오염 노출 대책 방안으로 교내 공기정화 시스템 설치와 피크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각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내외 공기질과 관련한 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38살이 된 세리나 윌리엄스와 19살의 비앙카 안드레스쿠가 올해 US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정남 기자입니다. 윌리엄스는 5일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1일째 여자 단식 4강전에서 엘리나 스비톨리나를 1시간 11분 만에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안드레스쿠가 벨린다 벤치치를 2대0으로 꺾고 생애 첫 메이저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준우승자 윌리엄스는 1981년생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역대 최고령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우승자가 됩니다. 이 부문 기록은 윌리엄스가 2017년 1월 호주 오픈에서 우승할 당시 35세 4개월입니다. 윌리엄스는 현재 37세 11개월입니다. 부모가 루마니아 출신인 안드레스쿠는 2000년대 출생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18년 9개월 차이로 이는 역대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 사상 가장 큰 나이 차이 기록입니다. 한편 윌리엄스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통산 24번째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네바다주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여성 하원 의원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2014년 미스 네바다 US로 뽑힌 리사송 서튼 씨가 중부 지역 에스메랄다 링컨 등 4지구의 민주당 경선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겸한 예비선거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애리조나대 정치학과와 마이애미대 법대를 졸업한 서튼 씨는 2012년 신시티 컵케이크라는 회사를 차려 성공하면서 수영복 제작과 부동산으로 비즈니스를 넓혀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으로 효율적인 사업 확장이 어렵게 되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인 부친과 한인 모친 사이에서 출생한 서튼 씨는 미스 네바다 USA와는 별도로 대회인 미스 네바다 US 출신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에 수감 중인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벌어들인 126억 달러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놓고 미국과 멕시코 정부의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5일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구스만의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스만이 자신의 재산을 멕시코 정부로 이전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에게 재산을 넘겨 대통령이 이를 멕시코 원주민 커뮤니티에 나눠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미국 법원은 구스만에게 종신형 더하기 3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마약 밀매 등으로 벌어들인 재산 126억 달러에 대해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미국인 여성이 가방에 영아를 숨긴 채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지 언론과에 따르면 4일 오전 43세의 미국인 여성 제니퍼 톨벗이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가방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남자아이를 숨긴 채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모라며 미국에 데려가 종교의식에 참가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사우스 햄턴에서 3살짜리 영아가 납치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42세 흑인 여성 패트리샤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패트리샤는 지난 목요일 밤 9시경 프레저 드라리브 근처에서 남편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한 뒤 자신의 딸인 미첼을 납치한 후 회색 현대 산타페를 타고 달아났다가 후에 자수했습니다. 올해 뉴저지 표준시험 합격률이 지지부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학생 합격률은 타 인종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뉴저지주 교육국에 따르면 올봄 뉴저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표준시험 합격률 통계에 따르면 영어의 경우 합격률이 57.8%에 그쳤습니다. 또 수학시험은 합격률이 44%로 절반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주차량국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플래너건 주상원 의원이 3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차량국 직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뉴욕주 정부가 피소된 직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20대 한인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뉴욕시경 경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코넬 대학교 졸업생인 23살의 조모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맨하튼 킵스베이 28스트리트와 3에베뉴 교차로 인근에서 경관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조 씨에게 폭행을 당한 경관은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으로 팔목과 어깨, 왼쪽 발목, 팔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부모의 품을 떠나 위탁가정에 입양되는 아동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가족 및 어린이 보호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나스와 서포크 카운티에서 위탁가정에 맡겨지는 자녀들이 최고치를 기록하던 해와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자녀들을 친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자녀가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아동보호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어저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극복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세 번째 인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하이텍 하이타치 인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아는 인문학적 지식과 또 기술을 아는 그런 어떤 하이타치적인 하이텍 인재. 바로 요 기술도 알고 아는 공학적 인재. 그다음에 동시에 사람을 아는 인문학적 인재가 이 결합된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한 대로 앞으로 우리는 혁신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노핫을 아는 인재가 돼야 되는데요.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노하우는 공학적인 게 많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인문학적인 지식, 그것이 바로 하이타치 인재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이런 하이타치 인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도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려면은 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학적인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람을 다하는 그런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지금 주장하는 하이텍 하이타치다 인재고, 이게 세 번째 인재상입니다. 총장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5대 인재상 중에 네 번째로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융합적 사고란 무엇이고 왜 그런 인재가 필요한지. 예, 융합적인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능력인데, 많은 문제가 다 융합적입니다. 예? 뭐 자동차 하나를 봐도 그렇고, 무슨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다 융합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복잡한데 그게 융합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근데 근본적으로 그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에 관련된 거고, 사람과 제도와 법과 이런 것들, 인문학적인 지식이고, 하나는 대개는 그 기술적인 겁니다. 이 물질적인 거. 그래서 이 과학과 공학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이 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융합적인 인재라는 건 뭐냐면요, 양쪽하고 적어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혼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인문학자라도 공학자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공학자라도 인문학자랑 최소한도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융합적인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소통할 정도의 공학적 지식과 소통할 정도의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져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인재를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대학 교육이 문제가 그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양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총장님께서 평소하셨는데요. 그다음 그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학 교육이 크게 저는 두 가지를 하는데요. 그동안은 너무 이렇게 뭐 학과와 학과 사이의 장벽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교육이 그동안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어떤 뭐 교수님이나 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그냥 메모를 하고 외우고 이런 교육이었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되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융합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융합적으로 우리가 인재가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육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하는 교육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동적인 교육인데, 교육에서 이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문제를 참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융합적인 인재가 길러질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